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미국 시장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3대 지수 좀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아무리 남의 나라의 일이긴 하지만 다우지수가 18,000선을 넘어갔고요. S&P 500 지수는 지금 2,100선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도 남유럽,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도 한동안 좀 이제 진통을 겪은 이후에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도 지난 금요일 날 이미 좋았었는데 문제는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설 연휴 앞두고 있었던 혹은 추석 연휴 앞두고 있던 요런 주간치고 또 증시가 좋았던 적은 없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뭐 정서적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어떤 롱숏이라고 할까요? 미국이 사상 최고를 갔다고 한 날 치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같이 급등했던 사례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좀 명절 기분은 즐기되, 네, 그렇되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을 설 연휴 뒤로 좀 밀어놓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침 또 이제 오늘 밤에 그리스 협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트레이딩이 또 필요한 날이다. 뭐 어느 하루도 안 신중해도 되는 날은 없었던 게 요즘 시장이긴 했었죠. 자, 어쨌든 목요일 같은 월요일 글로벌 마켓 나우 첫 순서는 애플 관련 소식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미국의 사상 최고치 이면에는 또 애플의 신고가 재갱신이 한번 또 나왔었던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단독 보도 내용 보시면은요. 애플이 이제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에 태양광 투자한다고 나왔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서 나서는 이 상황이고요. 글쎄요. 애플이 원래는 테슬라하고 합자를 하든지 아니면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거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애플이 이제 전기차를 직접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 인사이더라는 이 매거진에 보니까 모델명은 가명이긴 하지만 가칭 타이탄이라고 해서 기존의 테슬라의 모델 S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나올 모델 X 있죠. X, SUV. 그런 라인업이 아닌 미니밴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 뭐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동차는 사실 기계적인 것보다 IT 쪽에 이런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뭐 블루투스고 뭐고 거의 자동차 내 스마트폰 기능이 대부분 호환이 되는데 애플이 이렇게 실내 공간이 널찍한 미니밴을 전기차로 개발하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어떤 장치를 해서 기존의 애플 이 기기들하고 호환 내지는 연동을 시킬런지 요거는 좀 기대가 되죠. 완전히 차 안을 애플 기기의 스토어로 미니 스토어로 만들어가지고 동기화 시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요. 금요일날 요 소식 나오고 나서 애플의 주가는 데이터가 지금 들어왔네요. 0.49% 추가 상승하면서 7대1 액분 이후로 지금 뭐 사상 최고를 가고 있고 현재 만약에 액분을 안 했다면은 뭐 한 $700, $800까지 가는 주가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지수의 강세, S&P 500 지수의 강세 전부 이 애플의 어떤 이 활약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다른 종목들의 이제 뭐 매기가 좀 돌아도 삼성전자 빠지는 날은 코스피 지수 같이 하락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상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애플의 전기차 개발 소식을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전기차를 언젠가는 개발할 것이라는 그런 후문은 많이 있었지만 설왕설래 내지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하고 손을 잡을 것이다. 혹은 애플이 언젠가는 테슬라를 인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애플은 테슬라를 파트너가 아닌 라이벌로 삼게 됐다. 이런 거고요. 요즘에 국제 유가가 하도 낮은 이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 전기차도 안 팔렸고요. 아무래도 이 대체 에너지라는 게 화석 연료의 어떤 고갈 가능성이라든가 이제 가격 상승 이런 거에 조금 반사 이익으로 관심을 받게 마련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체리 피킹 차원으로 전기차 개발에 나선다. 글쎄. 우리나라도 이제 언젠가는 뭐 하이브리드가 아닌 이런 IT를 가지고 하는 그런
중공업과의 결합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뭐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 있죠. 후진국은 노동력을 팔고 중진국은 기술을 팔고 선진국은 아이디어를 판다고 뭐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애플의 행보는 항상 우리가 좀 지켜볼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시죠. 벌써 한 2주, 3주 됐죠. 알리바바의 이 짝퉁 파문이 한번 일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리바바는 이제 C2C를 중개하는 전자상거래 이제 어떤 이 중개만 하는 빌링 시스템만 갖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삿짐 센터인데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기만 하지 내용물이 뭐든 간에 그건 신경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감독 당국에서 알리바바 이 사이트에서 짝퉁 물건이 너무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거기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든 뭐 뭐든 간에 전혀 단속을 안 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알리바바의 홍보 담당자는 지난 주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말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벌써 한 2주 전에 중국 감독 당국이 이 짝퉁 거래와 관련해서 알리바바를 한번 털었죠. 그런데 요 알리바바라고 함은 IPO 그러니까 이제 상장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돼 있고 주요 법인도 미국 지사의 지분이 더 크지만은 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매출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좀 착안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아니 우리 나와바리를 누가 지금 건드리냐 이렇게 정색하면서 지금 나온 건데요. 알리바바는 이제 요거를 보고서 보란 듯이 지금 언론에 흘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SEC는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이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거절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의제의라고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뭐 어떤 통상 마찰이나 이런 거는 가장 이제 전형적인 이 양국 간의 이 교역에서 발생하는 마찰이거나 노이즈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상장했을 때 그 어떤 이 법령을 서배사법을 따를 것인지 현지 법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이제 속지주의를 따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좋은 케이스가 되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의 이제 협상 시한이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5가지 체크 포인트를 마케로치가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리 가장 핫한 남자 중에 한 명인 치프라스. 그리스 부채 협상에 있어서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사진과 함께 정해 보는데요. 구제금융의 이제 최종 시한은 2월 28일, 2월 말일까지가 맞긴 하지만 오늘이 이제 자체 시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금융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은 받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연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신임 재무장관 야니스 바로파키스는 한 70% 정도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반대로 얘기하면 30%는 탕감을 해주지 않으면 우린 구제금융을 연장 안 받겠다라고 오히려 빚을 진 사람이 지금 갑질을 하려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연합이든 ECB든 뭐 트로이카든 뭐든 간에 다 결국은 독일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리스하고 독일의 이제 이 양자 대결 구도였는데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양보가 없이 한쪽의 어떤 지역적인 이런 쪽이 승리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협상은 깨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중요한 거는 그리스의 이제 이 뱅크런 치프라스가 이번에 이제 뭐 총리가 될 것이고 그리스의 시리자 연합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거는 이미 지난 12월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슬슬 이제 사람들이 유로화를 인출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스가 만약에 이제 만에 하나 그렉시트로 이제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기존의 드라크마화는 화폐 가치가 엄청 낮은 수준에서 다시 출발을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유로화를 이제 비상금처럼 이제 확보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구제금융하고 무관하게 지금 현재 유동성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그렉시트인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안 가게 막으려면은 앞에서 보신 1, 2, 3, 4번이 다 유관한 명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긴 연휴에 들어가기 앞서서 뭐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의 어떤 뭐 연설 스케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연은 총재들의 연설 혹은 어떤 연준 관련 지표나 자료들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과연 연준의 지금 페이션트라고 하는 인내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리서치 자료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통상 이제 페이션트라는 문구가 연준 성명서에서 사라지면 3에서 6개월 이후에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3월 FOMC에서 페이션트가 삭제되고 그다음에 9월에 금리 인상이 유효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이제 가장 지배적인데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저렇지만 저게 앞당겨질 거라는 게 이제 어떤 공포심 내지는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죠. 지난 94년도 그리고 99년도 그리고 2004년도에도 보니까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 수혜를 받았던 이런 상품들이 그러니까 론 레버리지드 그러니까 요 여신 관련 구조화 상품 그다음에 뭐 ABS 팁스 같은 이제 채권 관련 상품들 이제 이런 상품들이 수익이 좀 났었던 시기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이번 연준 금리 인상은 그 지난 어떤 사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은 큽니다. 연준이 이렇게 많은 양적 완화를 했던 것도 역사상 거의 이제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풀어놓은 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일단 한번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가파른 폭의 이제 계단식 인상이 이어질 텐데 그럴 경우에 과연 뭐 미국은 지금 경제가 뭐 전 세계 글로벌 중에서 제일 좋다고 하니까 견뎌낼 체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연준이 테이퍼라고 하는 금리 인상도 아니고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걸 발표했을 때도 중국의 쉬버 금리가 급등하고 이머징 마켓 환율이 급등하고 이런 좀 어떤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앞에서 보신 이 내용대로 그런 와중에서도 확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롱텀의 얘기를 해볼까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집권 2기 3년 차를 이제 맞이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요즘 이제 대권 주자들의 이제 행보가 상당히 활발하고요. 뭐 명절 때 보통 가족 친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어땠느냐 이제 그런 정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 이제 우리나라도 양당 대표들이 각자 반대 진영의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 이런 쇼맨십도 보여줬다 이거예요. 자, 미국은 어떻느냐? 일단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정권 재창출을 하고 싶겠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 현재 국회의 구도는 여소야대 국면으로 공화당이 미리 이제 지금 상하원 양원을 과반수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대선에 돌입하게 되면 민주당은 사실 조금 불리한 것도 사실이지만 월가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객관적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샤머니즘일 수도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 임기 동안 주가가 200% 상승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창부수로다가 와이프가 맡아도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는 좋을 것이고 한 입을 덮고자 하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나 아니면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시각은 비슷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보다는 그래도 친자본주의, 반규제 성향이 있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그래 같은 민주당이지만 이번에도 역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각 뭐 정치 후원금 내역이나 이런 걸 봐도 벌써 이제 월가의 대형 하우스들은 힐러리 클린턴한테 점차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공화당이 지난 한 5, 6년 뭐 6, 7년 동안 전쟁이나 무슨 어떤 기존의 자기들의 이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걸 못 해가지고 막 근질근질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대북 기조도 상당히 좀 다시 강경한 매파적인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뭐 힐러리 클린턴이 맞는다면은 대통령이 된다면 뭐 굳이 실보단 득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첫 거래일 아침에 보는 MSCI 한국 지수는 어떨까요? 지난주 마감 상황이긴 한데요. 다시 56선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반갑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뭐 지난 금요일 이후에 추가 상승이라기보다는 항상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후반형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밤에 있을 그리스와 유로그룹 간의 이제 구제금융 협상 단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늘 상당히 좀 조용한 트레이딩 그리고 거래량이 예상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설이나 추석 주간치고 또 증시가 또 그렇게 뚜렷하게 뭐 좋았던 적은 없었다라고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시장 끝났던 위험자산 선호가 재개됐던 그런 분위기 정도만 그냥 기분으로만 느끼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